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을 한번 예상해 볼 건데 가치주 시대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 텐데, 그래서 애플하고 아마존 이 두 개 회사, 빅테크 기업이죠. 이 회사랑 가치주의 핵심인 JP 모간, S&P 500은 좀 하여튼 여기에도 가치주가 많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인덱스 이 두 개랑 한번 비교를 해 볼 겁니다. 그러면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제가 어떤 종목을 일단 분석할 때, 기본 분석할 때 야후 파이낸스를 쓰거든요. 그때 어떤 지표들을, 자료들을 보는지 꿀팁 같은, 저는 좀 되게 힘들게 제 스스로 파악하느라 오래 걸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애플을 보겠습니다. 애플 정말 멋진 회사죠. 정말 대단한 회사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8월 달에 기억을 하시려는지 모르지만 주가가 확 올랐을 때 손정희가 옵션으로, 뭐랄까, 전 장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데 옵션으로 자기 손해를 복구하겠다고 막 기술주들을 막 사서 막 끌어올렸습니다. 하여튼 이 많이 올랐는데도 그때 8월 말부로 그게 들켜지면서 갑자기 주가가 좀 떨어졌죠. 하여튼 그 9월 1일부로 그때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좀 더 과거 데이터를 봐야 되는데, 주식 투자에서는 항상 미래를 봐야 되거든요. 자기 투자 시점부터 미래에 어떻게 될까가 중요하기 때문에 과거 데이터가 중요하다고 댓글 남겨주시면 장문의 댓글 제가 감사하고요. 그거 맞습니다. 맞는데 과거 데이터, 과거 실적 보는 거 맞는데, 그거를 기반으로 미래에 어떻게 될까를 예상하고 미래 투자를 어떻게 할까, 장기적으로 어떻게 투자할까, 그런 바탕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너무 많이 올랐다 그러면은 이게 너무나, 이게 그걸 바탕으로 계속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게 이제 기업이 약간 거품이 끼는 거거든요. 그건 또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는데, 계속 막 매년 10%씩 20%씩 계속 그게 성장할 수 있는 회사도 있겠죠, 세상에는. 근데 그런 회사는 진짜 찾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항상 거품이 낀다는 게 역사적으로 나와가지고 너무 빠르게 급하게 오르는 게 참 좋은 게 아니거든요. 하여튼 근데 이 차트에서 말씀드리고 보면 9월 1일 이후에 134달러였습니다. 9월 1일 날. 그리고 이제 1월 14일이었나요? 하여튼 128달러. 아직 그거를 회복을 못하고 내려갔다가 계속 내려간 거 하다가 최근에 좀 올랐다가 다시 조정받고, 그러니까 9월 1일이 최고점이었다라는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애플에 대해서는. 그런데 여기 보면 되게 많은 정보를 한꺼번에 다 알려주거든요. 그거 야후 파이낸스 그거 화면 가지고 온 겁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제가 한 번에 봐야 되는 값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PE죠. PE 값하고 이게 40에 육박하거든요. 40. 그 다음에 좀 장기 투자할 때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디비던드, 배당이 어느 정도인가. 한 주 가지고 있으면 82센트 준다라는 소리거든요. 0.63%. 이게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나니까. 그래, 은행이자보다는 은행이자 1%, 1.5%만 반 주는 건데, 하여튼 그 정도고, 그 다음으로 퍼가 40인 건 솔직히 정말 너무 높은 거거든요, 인간적으로. 이게 이 회사가 좋고 뛰어난 걸 인정을 하는데 40에 육박했다라는 건 좀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되고, 9월달 이후에 이렇고, 근데 미래에 그럼 이 주가가 오를 건가? 원이어 타겟 에스티메이트라고 1년 후에 주가도 130달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가 그냥 130달러를 예상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건 유료 건데 이거는 알려주거든요. 오버밸류도 됐다. 오버밸류 된 거라고 이제 시장에서 평가를 받는 거죠. 그리고 이제 퍼포먼스 아웃룩이라 그래서 이게 맞는다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이게 컨센서스를 모으는 거거든요. 쇼텀. 그러니까 한 달, 2week, 6weeks라 그래가지고 2주나 6주 후에 가격은 떨어질 거라고 하고, 중장기적 6주에서 9개월은 중기 전망은 좀 오를 거지만 롱텀은 옆으로 간다. 장기적으로 9개월 이상으로 두고 갔을 때는. 그러니까 퍼포먼스가 3개월 이상이면 저는 그래도 장기 투자로 보거든요. 왜냐하면 분기당 실적 보고 투자한다고 생각하니까 최소죠. 근데 연 단위로 가거나 그래야 되는데, 하여튼 3개월 이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애플은 그렇게 뛰어난 성과를 내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여기 이 한 화면에서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1일만 나오거든요, 디폴트로. 근데 6개월, 최소 이걸 한 번씩 눌러봐야 되거든요. 6개월 이어 투 데이트가 올해, 그러니까 시작부터 현재까지인데 6개월만 차트만 보더라도 조금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마존이죠. 아마존도 정말 잘 나갔죠. 팬더믹 상황에서 잘 방어를 했고요. 그래서 확 올랐는데 얘도 손정희가 했는지 9월 1일이 3,500달러였는데 3,127달러로 그냥 단순하게 계산하면 10%가 아직도 빠져 있죠. 이때에 비해서. 그럼 미래에도 얘가 잘 나갈까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얘는 또 P가 91, 거의 100에 육박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얘도 니어 페어 밸류라고 하는데 그나마 얘는 니어 페어 밸류고 원이어 타겟도 3,800달러를 바라보고 있죠. 그리고 EPS에 뭐 이건 넘어가고 얘는 그 대신 이제 디비던드가 없는데 하여튼 이런 상황입니다. 그 대신 이걸 봐야죠. 얘는 진짜 장기적으로 9개월 이상 연 단위로 가야 된다는 거죠. 쇼텀이나 미드텀은 그렇게 좋을 것 같지 않다고 예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롱텀으로 보더라도 롱텀으로 들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얘를 투자하면은 무조건 1년, 최소 9개월은 내가 들고 들어간다. 그래서 3,800달러를 갈 걸 보고 간다. 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존은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이 차트만 보더라도 이제 내가 그 종목을 사기 전에 최소 이거는 봐야 되는데 이거 보고 더 볼 게 많은데 하여튼 이런 상황입니다. 아마존에 대한 상황은. 그 다음에 JP모건이 진짜 가치주 중에 핵심이죠. 은행주, 투자은행, 은행의 대장격인 거죠, 진짜. 은행 대장격인데, 뭐 얘는 그대로 하다가 9월 달에도 뭐 손정희가 빅테크 안 하니까 옵션 장난 안 쳐서 이때 100달러였습니다. 그래도 조금 빠졌긴 했지만 결국엔 140달러로 단순 계산해서 40%의 수익률을 냈습니다. 엄청난 거죠. 진짜 이걸 뭐 보면 가치주 보고 이거 한 방에 다 해결한 거거든요. 진짜 가치주들을 어떻게 투자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4, 50%의 수익률을 내셨는지 모르겠는데 얘도 가치주로 들고 있으면 140달러가 돼서 수익이 나왔던 거죠. 그리고 얘는 보면 퍼가 18밖에 안 돼요. 아마존 90, 애플 40인데. 그리고 뭐 니어 페어 밸류라고 보고 타겟은 지금이 아마 최대로 올라갔나 보네요. 원이어 타겟이. 하여튼 이번에 실적 나와서 잘 나오면 실적 대비 이게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 좋으면 얘는 더 올라가겠죠. 그 쇼텀이나 미드텀, 롱텀 다 보더라도 다 좋습니다. 하여튼. 이거 참 좋고 괜찮다고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래서 그러니까 이미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진짜 선수들 천재들 저도 못 봤어요. 이제 9월 달부터 이제 JP 모간 기술주를 팔고 JP 모간을 샀던 사람도 있겠죠. 이제 기술주가 막 하락을 했을 때 이제 그 사태 때 3월 달쯤에 기술주를 샀다가 돈 번 다음에 다시 이제 뭐 이렇게 이때는 좀 정리를 하고 JP 모간으로 갔을 수도 있고 그럼 이 사람들은 단순하게 그냥 40%의 수익률을 낼 수도 있고요. 근데 이건 진짜 신의 영역 이거 저도 이렇게 못해요. 그래서 저는 S&P 500을 사라는 소리거든요. S&P 500도 결국엔 3,500이었다가 3,795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280 정도 해가지고 여기서 한 7, 8% 10%는 안 돼도 한 7, 8% 5% 이상의 수익은 올렸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꼭지에 샀더라도 이때쯤 샀다 그러면 빠졌을 때 샀으면 뭐 10% 이상 수익을 냈을 수도 있죠. 뭐 10%, 15% 이상 수익을 냈을 수도 있고 미리 샀다 그러면 이때 샀다 그러면 그러니까 안정적인 수익을 낼 때는 S&P 500이 정말 매력적인 거라는 거죠. S&P 500도 이렇게 떨어졌다 이렇게 올라가고 떨어졌다 올라가지만 결국은 이렇게 꾸준하게 조금씩이라도 상승을 했다라는 거죠. 이 차트가 이 여러분들 눈썰미가 이제 숙제를 좀 내주고 싶은데 얘네들이 이렇게 빠졌잖아요. 지금 기술주들 이 차트하고 여기서도 잠깐 빠지고 이렇게 빠지고 이렇게 빠지고 이렇게 S&P 500 안에 저 종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JP 모간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뭐 아마존, 페이스북 뭐 하여튼 다 들어가는데 걔네들이 빠지니까 S&P 500도 빠지지만 그 기술주들이 이제 좀 뭐랄까 옆으로 가고 있을 때 그 다른 종목들 490개 되는 가치주를 포함해서 뭐 이런 에너지주 뭐 많겠죠. 그런 종목들이 올라주니까 얘가 옆으로 얘는 그래도 끌어올린다는 거죠. 조금씩이라도. 그래서 S&P 투자를 해야 되고 종목 투자도 정말 좋은데 이건 진짜 장기적으로 하고 이 종목이 싸졌을 때 들어가고 뭐 이런 거거든요. 과거가 잘 나간다 그러고 엄청나게 왜냐면 쉽게 설명을 해서 애플 매출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거나 애플이 아이폰을 계속적으로 팔아내 전 세계 인구는 한정되어 있는데 애플도 팔 수 있는 그 대수가 한계가 있고 또 하드웨어 재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매출 성장을 뭐 주가가 만약에 30% 올랐다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매출이 30% 올랐냐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안 그러고 주가가 30% 올랐다 그러면
미래의 성장성을 땡겨왔거든요. 미래의 주가를. 이게 참 주가의 매력이다, 장단점이 있는데 매력이면서도 또 한 가지 무슨 이런 건데, 이건 또 얘기가 길어져서 나중에 또 기회 되면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파이낸스 야후 파이낸스 다 가져왔습니다. 9월 1일부터 2021년 1월 14일까지 주가를 비교하면 이제 가치주죠. 뭐 가치주, 커모디티도 필요해서 뭐 하여튼 이런 주가 상승할 거라고 봅니다. 2021년은. 특히 작년 그 4월 이후부터 빅테크가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주가가. 너무 이게 미래에 잘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너무 주가가 급격하게 올라가지고 올라가는데 저는 2021년은 빅테크 기업 주가가 올라가는데 좀 힘들 거고 옆으로 가거나 조금 빠질 거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근거는 누구나 다 예상하거든요. 바이든 민주당 정부가 탄생했잖아요. 민주당 정부는 그냥 대놓고 빅테크 기업한테 규제도 강화하고 세금도 강화해서 할 거다. 그래가지고 복지 예산을 더 쓸 거다. 이건 누구나 다 예상이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이미 얘 빅테크 기업들은 실적이 잘 나오지만 그 실적이 잘 나오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서 2020년에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미 퍼 수치가 너무 높거든요. 퍼가 좀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주가가 올라가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이제 주가가 그러니까 매출가가 아니죠. 이제 매출이나 실적이 좋아야 되는 게 당연하고 조금이라도 삐끗하면 그때 아마 주가가 좀 빠지겠죠, 많이. 빅테크 기업들은 이미 올랐다라는 게 2021년에 제 예상이고 그거랑 또 한 가지는 이제 민주당 정부가 이제 그렇게 빅테크 기업들을 가만히 놔두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한 가지 또 하나 중국하고 빅테크 기업들을 아마 규제를 더 하겠죠. ESG를 동원하든지 무슨 환경 문제를 더욱 동원하고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독과점 문제 이건 누구나 다 예상하죠.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은 그걸 극복하는 건 자기네들 기술력밖에 없으니까 그건 나중에 또 기회 되면 또 영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뭐 유튜브 내용도 뭐 최대한 객관적이고 뭐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그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뭐 항상 드리는 말씀이죠. 뭐 제가 뭐 천재도 아니고 신도 아니어서 틀릴 수 있습니다. 그냥 참고만 해주시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는 워낙 다양하니까 그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또 마지막에 드리는 말씀이죠. 투자 책임은 모두 해당 투자자에게 있습니다. 투자 책임은 모두 해당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유튜브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세요.